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를 보는 건데요. 247페이지를 보면 1번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시하는 경우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자, 1번은 소유권의 등기명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일 때, 이럴 때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3번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그러니까 3번은 소유자 아닌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소유자 아닌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3번 등기를 할 때 권리증 또는 등기필정이 멸실되거나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대리인의 확인 정보 등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할 때 권리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걸 등기소에 못 가져올 때는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게 3번이에요. 그러면 자, 권리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지문상무서를요 잃어버리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겠죠?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 권리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등기할 일이 생기면 갖고 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인감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권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갖고 있는 사람보다 잃어버린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원칙이 되는 거예요. 원칙인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더 줄이면, 우리 기억하기 쉽게 더 줄이면 1번은 이런 뜻이에요.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일 때는 인감을 갖고 와야 된다. 이 3번은 소유자 아닌 자가 등기의무자라면 원칙은 인감을 안 가져온다. 요게 인감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인감에서 여기 가장 핵심이에요. 아까 권리증에서는 핵심이 뭐였냐면 공동신청 등기는 권리증 가져오고 단독신청은 안 가져온다. 인감은 등기의무자가 소유자라면 인감 가져와야 되고 등기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인감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게 가장 인감에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좀 어렵다, 이렇게 했죠. 등기법은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같은 이 차과목 중에서 공법과 공시를 비교하면 양에서는 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질적으로는 얘가 훨씬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이 공법은 한 바퀴 돌 때 어렵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 좀 쉬워지는데, 공시는 처음 시작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바퀴 돌면 점점 이렇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다른 점이에요. 아마 지금은 공법이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도 일단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양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놈의 계획 세워대느라고, 도시군관리 계획, 무슨 계획, 하여튼, 도시군 계획 시설부터 해서 온통 이 계획만 나와요. 그래서, 하다 보면 멍한데, 공시는 그 반대입니다.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처음부터 개념을 잘 잡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인감의 핵심이다. 나머지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가장 그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는 왜 어려우냐? 이게 만약 공법 같으면, 우리 부동산 공법 같으면요,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라면 인감 처리해야 된다. 소유자 아닌 자가 등기의무자라면 원칙 인감 필요 없다. 요것만 알면 공법 문제 같으면 답이 맞춰지는 거예요. 공시는
요거 외워봐야 문제가 안 풀려요. 이걸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공시는 단순 내용을 암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있지만 이게 응용, 이게 적응이 돼야 되는 문제에. 그럼 문제는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공법은 이렇게 나와도 공시는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응용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용을 해야 돼요. 자, 갑의 토지에 대해서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에요. 그러면 공동신청입니다. 요 등기할 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무슨 등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등기 의무자를 찾아보니까 갑이에요. 이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면 인감을 가져야 됩니다.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요 등기할 때는 갑의 인감을 등기소에다가 갖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면 인감, 소유자 아니면 인감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람이 건물로예요. 건물, 토지도 건물이죠. 자, 이걸 병에게 전세를 줍니다. 전세 계약 기간 2년 전세금 1억으로 전세를 줘요. 그래서 이제 물권 전세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진도가 물권법 나갔죠? 예? 물권법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고요? 아직 안 좀 나갔을 텐데. 물권법. 조건기한 이런 건 다 끝났을 거고. 내일 조건기한 할 거라고요? 그럼 물권법 아직 안 나갔네? 자, 보겠습니다. 보면. 자, 병명의로 이 건물에 전세를 들어왔으니까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는 다 공동시청이에요. 대부분 다. 요 등기할 때는 병이 등기 권리자, 요 등기할 때는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요 등기에서는 등기 의무자가 을이에요? 을은 소유자 아니에요. 네? 요 등기할 때 을은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니까 요 등기할 때는 전세 줄 때는 집주인의 인감을 등기소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시는 문제가 나오면 이게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인감을 첨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2번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와요. 그럼 머릿속에서 잠깐 전세권 설정하면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전세 설정하면 의무자가 소유자네? 소유자니까 전세를 줬겠지? 그러니까 의무자 소유자니까 인감 가져오는구나. 2단원만 나오니까, 시험에 2단 나오니까 2단원을 보고서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할 때 을의 인감을 갖고 와야 돼요. 자, 을이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면 인감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 이 집에 전세를 들어왔어요. 을이 이제 한 2년 동안 전세 살려고 했는데 직장이 딴 데 발령 나는 바람에요. 더 이상 못 살고 이 전세권을, 자기의 전세권을 정한테 양도를 해요. 전세권 양도를 합니다. 그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 전세권이 이 정한테 넘어와요. 전세권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전세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병의 인감을 등기소에다가 제출해야 된다.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등기할 때는 병의 등기 권리자, 병의 등기 의무자, 요 등기 주는 거니까. 자, 병은 소유자냐? 이런 건데, 병은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죠. 그러니까 소유자 아닌 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이럴 때는 인감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에서 등기할 때 의무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인감 가져오고 소유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인감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냐고요?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권리점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권리점. 자, 매매를 하고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럴 때는
갑의 권리증을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또 매수인의 등기할 때는 매수인 앞으로 등기할 때는 매도인의 권리증을 제출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맞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집주인이 전세를 줄 때, 병에게 전세를 줄 때, 전세권 등기를 할 때 집주인의 권리증을 제출해야 된다. 전세권 설정할 때, 응? 전세 줄 때, 맞아 틀려요? 네? 맞냐고 틀리냐요? 맞죠? 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을 이전시켜 줍니다. 전세권을, 자기가 갖고 있던 전세권을 정한테 양도를 해서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요. 이 등기할 때는 병의 권리증을 등기소에다가 갖다 줘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자, 아까 했잖아요. 권리증은 공동 신청하는 등기는 제출한다. 단독이면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 소유권 등기할 때 갑의 권리증을 제출합니다. 왜? 요 등기가 뭐니까? 공동 신청 등기니까 오는 거예요. 요 등기할 때 의뢰의 권리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왜? 이 등기가 뭐니까?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하고 오는 거예요. 요 전세권 등기할 때 병의 권리증을 제출해야 된다. 병한테 권리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전세 살고 있는 병한테 권리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권리증은 집주인만 권리증을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만 받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등기를 하면 다 권리증을 다 받아요. 자, 권리증 받는 경우를 한번 보면 262페이지를 보면 261페이지 보세요. 261페이지 보게 되면 자, 등기필 정보를 261페이지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가 261페이지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어떨 때 권리증을 만들어 주느냐, 즉 어떨 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작성하느냐, 어떤 등기하면 등기소에서 다 만들어 주느냐 라는 건데요. 일단 기억번, 소유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하면 다 집문서 땅문서인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외워요. 자, 요즘은 그 이름을 장명할 때 이름을 이쁘게 많이 짓죠. 응? 특히 그 이름 옛날처럼 뭐 아들 낳으면 뭐 바우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에 애들 이름 이쁘게 짓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응? 근데 그래서 이쁜 이름들 많잖아요. 뭐 서연이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응? 요즘 여자애들 자기 딸한테 영자, 말숙이, 뭐 이런 뭐 말자, 뭐 이런 이름 잘 안 쓰죠. 응? 이 자자들은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잘 안 씁니다. 요즘에는 이런 3월이 3월달 태어났으니까 5월달 태어났으니까 뭐 5월이 뭐 이렇게 딸 이름을 이렇게 안 짓죠. 응? 안 짓고 이쁜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요즘에 이런 것보다도 한글 이름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자애 같은 뭐 구름이 이렇게 하더니 무슨 이슬이라는 이름도 써요. 참이슬처럼 이슬, 구름 뭐 이렇게 하는데 보슬비가 어떻게 와요? 에? 이슬비는 어떻게 와요? 에? 자, 보슬비가 어떻게 와요? 보슬비가 보슬보슬 이름이
여자의 이름이 보설이. 이 글자 얘기하지 말고 이게 보설이에요. 그래서 이 보설이 보설이 등기하고 나면요, 이 보설이를 등기하고 나면 무조건 권리증을 만들어줍니다. 보설이에요. 자,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유권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나면 보존 권리증,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처음 등기하는 걸 설정 등기라고 하는데, 설정 등기하고 나면 설정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든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이전이든 이전 등기를 하고 나면 이전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요. 그 우리가 맨날 우리가 본 건 뭐냐면 집 사면 집주인에게 권리증만 준다. 요거는 이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유방문서는 소유권을 넘겨받고 받았던 권리증, 요것만 생각하는데,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때만 권리증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소유권 아닌 권리를 등기하거나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넘겨받아도 다 권리증을 만들어줘요. 권리증이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고,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 설정 권리증을 만들어주고, 전세권을 넘기면 전세권 이전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는 걸 다 만들어줘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때만 권리증이 만들어지는 줄 아는데 등기필 정보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한테도 권리증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병은 소유권 권리증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권리증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느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돼요? Why? 왜 제출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공동성이니까 다른 거 없다는 거 얘기했잖아. 핵심이라고. 그래서 이 권리증은 이 등기가 공동이면 다 가져오는 게 권리증이라는 거야. 다 가져요. 인감은 그런데 공동신청 중에서 도 등기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인감 가져오는 거고, 등기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인감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권리증하고 인감이. 그래서 공동신청하면 권리증, 단독은 필요 없고, 공동신청 중에서도 등기의무자가 소유자면 인감, 등기의무자 소유자 아니면 인감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권리증과 인감을 가져오는 경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서류가 되는 거예요. 등기하는 서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바로 권리증하고 인감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권리증 또는 등기필 정보는 무슨 등기할 때 만들어준다고요? 보설이 등기할 때 만들어준다.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제 247페이지에 인감까지 본 거예요. 나머지 서류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할 때 이제 뭘 첨부하느냐를 봤고요. 한 장 넘겨서 이제 249페이지로 가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 관해서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등기를 하려면 이제 등기 신청 정보를 신청서에 적어가지고 그다음에 첨부 정보를 또 첨부를 하는데, 첨부 정보 중에서 첫 번째,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뭐예요? 이 경우에. 이 경우는 뭐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예요? 매매
계약서를 가져가야 되겠죠. 두 번째, 요 등기할 때는 매도인가의 권리증 가져와야 안 가져와요? 응? 제출해야 안 해요? 해야 되죠? 왜? 공동성이니까 요 등기할 때 갑의 인감 요 등기할 때 제출해야 안 해요? 해야 되죠? 왜? 공동성 중에서도 등기의무자가 소유자니까 이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가 12개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항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서류가 다 바뀌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좀 되면 이제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등기소에 들고 와가지고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 제출을 하는 게 바로 방문 신청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청을 해요. 그럼 이제 제출하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접수를 받습니다. 이걸 제출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접수가 나오죠. 접수. 또 방문 신청 그게 보니까 뭐 지금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들고 와서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접수를 이런 걸 제출을 하면 이 접수는요 등기관의 의무예요. 따라 등기관은 접수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접수를 거절 못해요. 뭐 그런 말 안 나와 있죠? 그런 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적어두든지 뭐 적기 싫으면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됩니다. 우리 한 5월달쯤 되면 모든 과목의 다 요약서가 나올 거예요. 응? 요약서 딱 핵심 정리된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지금 필기하기 싫으면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응? 요약서에 다 적혀 있으니까 필요한 내용들은 요약서에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해도 되고 뭐 적어도 상관없고 일단 접수를 받아요. 그럼 접수를 받으면 이제 등기관은요 지금 우리 등기 업무는 다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즉 컴퓨터에다가 이제 등기관이 키보드를 돌려서 입력을 해요.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뭘 입력하냐면 오늘 등기를 신청하러 온 사람, 가바월이 직접 왔으면 이 사람들, 법무사가 왔으면 뭐 대리인 법무사 A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온 거냐? 등기 목적을 적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왔다. 그런 겁니다. 그럼 오늘 접수를 받았으니까 접수받은 날짜 적고요. 그 다음에 접수를 받으면서 등기관이 접수번호를 하나 찍어줍니다. 그래서 요 등기의 접수는 예를 들면 접수번호가 10번째다. 이런 걸 요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다가 키보드를 돌려서 이런 내용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킨 다음에 날아가지 않게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걸 저장을 시켜요. 이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가 바로 등기소에 등기가 접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수 시기를 잘 기억을 해줘요. 언제 접수가 됐다고요?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접수가 된 겁니다. 그게 그 가로 2번에 접수 효과에 보면 접수 효과에서 방가로 방가로 1번 있죠? 1번에 보기, 가로 2번에 방가로 1번 보게 되면 등기신청은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추리조직에 뭐 됐을 때? 저장됐을 때 접수가 된 걸로 옵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저장되었을 때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 등기소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접수가 되고 나면 등기소에서는 요 등기를 해줄 건가 말 건가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넘겨보면 251페이지에 등기청에 대한 심사가 나와요. 251페이지에 등기청에 대한 심사. 자, 그럼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해줄 건가 말 건가 심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100%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100% 형식적 심사를 해요. 그러면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제출된 서류만 갖고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서류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만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등기 신청할 때 요거 제출했잖아요. 요거 신청서하고 첨부서면 그러니까 신청서에 적혀 있는 신청 정보하고 첨부 서면에 적혀 있는 첨부 정보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등기부에 적혀 있는 것, 요 세 개를 비교해 가지고 등기를 해줄 건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한 신청서에 적혀 있는 정보, 첨부 서면에 적혀 있는 거, 등기부 비교해서 하나라도 안 맞으면 각하를 시킵니다. 이렇게 요 서류 가지고 등기 여부를 결정을 한다. 이런 걸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해서 그게 잔뜩 그 설명되어 있죠. 하나도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가로 3번에 방가로 1번에 오면 두 번째 줄에 중간쯤에 심사 자료도 당사자가 등기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등기 기록만 이것만 비교해서 등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안 읽어봐도 돼요. 머리 아프게 읽어봐도 잘 이해도 안 될 텐데 그 머리만 아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 가지고 서류 가지고 비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하나라도 안 맞으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요런 걸 이제 이 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이건 등기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등기관이 뭘 하느냐? 등기를 거절 안 해주는데요. 이걸 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하. 그래서 그 251페이지 치아는 필요 없고 일단 지금은 필요 없고 나중에 볼 거고요. 넘겨보면 254페이지에 각하라고 나오죠. 나오죠? 각하. 각하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각하란 등기관이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에 대해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부하는 걸 각하다라고 합니다. 각하. 각하는 등기를 안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 안 해주는 걸 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하를요, 등기관한테 만약에 맡겨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세요. 만약에 이 각하를 등기관, 네가 알아서 해라. 등기관,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봐가지고 요 등기청 들어왔을 때 등기해줄 만한 거면 해주고 해줄 만한 거 아니면 등기해주지 말아라. 등기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만약에 각하를 등기관한테 맡겨두면 이건 불공정하게 등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럴 수 있죠. 자,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의 등기청이 들어왔는데 을이 보니까 을이 엄청나게 이쁜 여자가 온 거야. 제가 보니까 언제 한눈에 뭐 이렇게 미인이 오다니 손예진이처럼 생긴 여자가 온 거야. 자기의 이상형이 온 거야. 그럼 좀 문제가 있어도 이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고 또는요 등기를 시청하러 왔는데 등기 시청하러 온 인간을 보니까 아침에 나랑 주차 문제로 멱살 잡았던 인간이 보니까 아침에 왜 끼어들게 하느냐 싸웠다든지 주차하는데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왔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잡아 꼬투리 잡아가지고 등기를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등기관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이 등기관이 아무리 잘 알아도 등기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입법에다가 각하 사유를 규정을 하고 만약에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등기해줘라. 이렇게 각하 사유를 부동산 등기법 29조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로 2번에 있죠. 가로 2번에 각하 사유가 나와 있죠. 이럴 때만 등기를 각하시키고 그 외에는 등기해줘라. 등기관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각하 사유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1번까지 있다는 거예요. 요 각하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각하가 중요한 건데 각하는요. 그 시험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게 각하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가 사유에서 11가지를 다시 밑에 하나씩 해서 크게 다시 그 내용들을 또 11번까지 따로 설명해뒀죠. 그 밑으로. 그죠?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밑으로 다시 쭉 설명을 해뒀는데, 이제 미리 얘기하면요. 시험은, 이 가로 1번,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사건이 그 등기소에 관할이 아닌 경우.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중에서도 방가로 2번에서만 나와요. 시험은 거기밖에 안 나와요. 시험은 방가로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서만 나와요. 나머지 시험은 안 나와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좀 흐름을 이해할 필요 있으니까 한번 보면, 자, 그럼 어떤 경우가 각하를 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 동그라미 1번,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니면 각하를 시킨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 요 건물이 3번동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군포는 등기소가 어느 등기소가 등기하는 거예요? 네? 군포에 등기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네? 신협에 있어요? 있어요? 안양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양으로. 안양, 작년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안양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네? 안양지원입니다. 거기가, 어쨌든 거기가 안양에 있든 말든, 이 관할등기소예요. 그럼 3번동에 있는 건물은 고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시청이 되는데, 그런데 이 등기시청인이요, 볼 일이 있다고, 가는 길에, 평촌 나가는 길에, 그쪽에 있는 등기소에 등기를 해버려요.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평촌 쪽에 있는 등기소에서는 그 등기시청을 가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관할을 위반하면 가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라라는 겁니다. 1번.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렇습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 못하는 걸 등기해달라고 하면 가가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주유소 큐너피 등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등기 안 되는 물건들을 등기해달라고 하면 동그라미 2번에 해당돼서 가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등기 못하는 걸 해달라고 하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민법 시간에 이제 비로소 조건 기한한다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굉장히 상세히 설명한 모양인데, 민법 뭘 떨려요? 이런 얘기하면 뭘 물어볼까 싶어 떨려요? 긴장하지 마세요.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을 좀 딴 학원보다 자세히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강의하는 사람마다 이제 강약을 두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래서, 좀 빠르게 나가는 학원 강사들은 이미 물권법도 다 끝나가요. 이미.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은 2번 만에 끝내고, 쭉 가버리고, 기초개념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마다 포인트를 두는 부분이 다르겠죠. 우리는 이제 민총이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좀 가는 편인 모양이에요. 기초하면서도.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꼼꼼하게 봤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이 날 거예요? 대리 공부했죠? 대리에는 무슨 대리와 무슨 대리가 있어요? 임의대리와 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 대리로 분류할 수 있고, 또 무슨 대리와 무슨 대리? 응?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도 분류할 수가 있죠. 대리는 여러 기준 따라서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임의대리는 대리권이 수권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법정대리,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죠. 능동대리는 뭐예요? 네? 뭐라고?
뭐 알아듣게 좀 얘기해 봐요. 능동대리가 뭐라고? 능동에 사는 대리. 네? 능동대리. 능동대리는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 의사표시를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는 대리를 수동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야, 이 집, 이 사무에 살아.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능동대리고, 상대방이 너 갑의 대리인이라며, 너 갑 대신에 이거 사무에 살아. 이랬을 때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를 수동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는데, 무권대리는 다시 여기는 이 협의의 무권대리와 이는 표현대리로 분류하죠. 그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유권대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고요? 무권대리에 속하죠. 그래서 민법 125조의 그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그 다음에 이 126조, 129조 월권대리 126조,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그래서 이 표시한 표현대리부터 해서 총 세 가지의 표현대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완전 대리권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이제 무권대리죠. 주로 무권대리인들은 누가 무권대리를 할까요? 남의 걸? 주로 무권대리인들이 뭐하는 인간들이길래 대리권도 아니었는데 제가 대리인이라고 그러면서 팔아먹을까요? 무권대리인들이 현실에서 대리권도 없는 인간이 대리인이라고 그러면서 설치한 무권대리인들이 현실에서 누굴까요? 다 아들입니다. 다. 응? 아들이에요. 간혹 가다가 부인도 들어갑니다. 부인. 저희 부인이에요. 저희 와이프. 그래서 무권대리는 다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다. 아버지 재산을 아들놈이 팔아먹는 거예요. 무권대리는. 응? 또는 남편 재산을 바람난 부인이 팔아먹는 거예요. 남편이 병원에 다쳐서 입원돼서 못 움직이니까 이 나이트 다니다가 바람 나가지고요. 그 남편 몰래 집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병원비 때문에 팔으래요. 집을.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가 팔으래요. 아버지가 사업자금 대준다고.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아들. 그래서 무권대리인들은 이 아들 아니면 부인입니다. 자나깨나 가족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권 주지도 않았는데 팔아먹는 거예요.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도 동그라미 3번이 대리권 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대리인이라고 그러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할 권한 임자가 그러니까 무권대리인이 등기하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각하를 시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등기는 방문 신청과 전자신청이 있는데요. 방문 신청은 반드시 당사자나 대리인이 등기소를 가야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 등기 신청할 때 전자 신청이 아닌데 당사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안 합니다. 등기소에 안 와요. 본인 당사자들이 오든지 법무사인 대리인이 오든지 누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요. 누가 왔느냐 서류를 지하철 택배 할아버지가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당사자 오든지 대리인이 와야 됩니다. 방문 신청은. 그런데 이 킥서비스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신청 정보의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요거는 아까 우리가 신청서에다가 적어야 될 내용을 다 적어야 되는데 필요적 신청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안 적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등기를 안 해줘요. 그 다음에 6번째 이하는 뭉텅거려 가지고요. 요거예요. 요 세 개가 다 맞아야 되는데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가 이게 맞아야 등기해주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거나 이게 문제가 있거나 이게 문제가 있거나 이게 문제가 있거나 문제는 없지만 이게 안 맞거나 문제가 없지만 이게 안 맞으면 다 가시키는 걸 하나씩 뜯어놓은 게 동그라미 그 5번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은 이거죠. 신청 정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5번은 동그라미 5번은 동그라미 6번은 신청 정보, 즉 신청서에 적혀 있는 부동산이나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부하고 안 맞아요. 요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중에서 어디가 안 맞다고요? 여기하고 어디가 안 맞다고요? 여기하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정보에는 갑이 3번동 1번 집 판다. 그래서
을에게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달라라고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부를 봤더니 3번동 1번 주인은 갑이 아니고 주인은 병이더라는 거야. 갑이 3번동 1번 넘겨달라고 그러는데 즉 신청 정보하고 등기부에 적혀있는 이 부동산이 안 맞아요. 부동산이. 그게 6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이하 다 그런 거야. 다 이런 걸 하나씩 뜯어놓은 거예요. 7번도 마찬가지고요. 8번, 9번. 9번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정하지 않은 경우. 요거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하러 올 때는 권리증이나 인감을 가져와야 되는데 권리증을 인감을 안 떼어왔어요. 첨부 서면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럼 9번째 당돼서 가시킨다라는 겁니다. 10번째, 7억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15,000원 내지 등기세 관련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번째니까 10원 안 내면 각하시킵니다. 10원이라도 안 내면, 돈 안 내면 각하시킵니다. 세금이든 뭐든 다른 법률에 부과된 의무도 다 돈 내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10번째니까 10원이라도 안 내면 다 각하시킵니다. 돈 안 내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남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뭉텅거려가지고 하여튼 어딘가에 문제가 있거나 이것들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안 맞으면 각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알고요. 우리가 실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밑에 방가로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여기서만 나오니까.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각하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자, 등기관이 심사를 해보니까 각하 사유가 없어요. 각하 사유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각하할 게 없으면 등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기를 하는 걸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58페이지에 등기의 실행이 나오죠. 그래서 각하할 사유가 없으면 이제 등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 1번의 의의를 보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실행은 바로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기록하는 걸 말한다. 세 번째 줄에 등기 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럼 이제 등기 실행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등기관이 심사해 보니까 각하 사유가 없다 하면 이제 등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물등기부 갑구상에 2번에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 이렇게 좀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등기를 각하 사유가 없으니까 실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유권이 넘어왔다. 왜 넘어왔느냐?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유자가 을로 바뀐다. 이렇게 등기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이 기록하는 게 바로 등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실행을 하고 나면 자기가 등기관이 이걸 다 적은 다음에 자기가 기록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타가 없는지, 자기가 잘못 적은 게 없는지, 이름을 잘못 적게 알았는지, 주민번호를 잘못 적은 게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요. 제대로 적었구나, 제대로 기록했구나 싶으면 등기관 한 사람이 부여받아 가지고 있는 식별보를 여기다 다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9페이지 이하 내용은 259페이지 내용은 필요 없고 260페이지 가보면 260페이지 가보게 되면 가로 5번 보면 가로 5번 보게 되면요. 가로 5번에 그 방가로 2번 봅니다. 자,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로서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런 말 나오죠? 식별보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관이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오타가 없느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등기관 한 사람이 부여받아 가지고 있는
식별부호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식별부호는 뭐냐면 이건 등기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부여해주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따지게 되면 군번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식별부호가 뭐냐면, 자, 요즘은 20대들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좀 난리잖아요? 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를 나와도, 이 고려대를 나와도, 연세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26살인가 됐는데 서울대를 다니는데 원서를 30군데를 했는데 다 필요 없다고 다 잘렸다잖아요. 그래서 충격 먹었대요. 그럴만 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대를 다닐 것 같으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공부 잘한다 뭐 이런 온통 대우만 받고 살았을 거예요. 머리 좋은 애부터 해서 온통 대우를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회사에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다니는데도 취업이 안 된다. 물론 이제 눈을 낮추면 되겠지만 좋은 데 가려고 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문제래요. 이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돼요. 한 2년이 그냥 흘러가요.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이 안 돼서 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들이 취업이 안 돼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응? 아들이 연세대 졸업했는데 그럼 졸업했는데 집에 놀고 있습니다.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방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집단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겠죠. 아버지가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응? 에? 나가 죽어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그럼 안 되면 공무원이라도 시험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보통 부모들은. 그래서 얘가 이제 2년 동안 기다리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법원직 시험을 봐가지고 예를 들면 등기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등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관이 되어가지고 이제 등기관이 되면요, 이 등기관 발령이 나면 카드를 하나 줘요. 카드를 하나 줍니다. 그 카드에 이 식별부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물론 모니터 화면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이제 키보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책상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관이 워드를 쳐가지고 컴퓨터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쭉 시킬 거예요. 시킵니다.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카드를 주면 편의점 말고 이마트나 좀 큰 데 가가지고 주면 편의점 같은 데는 카드 주면 카드를 꽂지만 이마트는 좀 큰 데 가보게 되면 카드를 주면 카드를 이렇게 쭉 긁잖아요. 긁는데 보통 컴퓨터의 모니터 여기서 긁어요? 여기서 긁어요? 이렇게 긁을 때 이렇게 꽂는 거 말고 보통 여기 긁죠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줄을 긁으면 긁잖아요. 그래서 등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등기를 다 한 다음에 오타가 없느냐 쭉 읽어본 다음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요, 이제 자기가 발급받았던 카드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긁으면 이제 여기다 이 식별부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카드 안에 식별부호가 있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매번 할 때마다 등기관이 하루에 50건 정도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데 하나하고 카드 꺼내서 긁고 하나하고 카드 긁고 이렇게 안 하려고 등기관들도 요령이 생겨가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요 키보드 한 군데다가 여기다가 식별부호를 저장을 시켜놔요. 시켜둡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관은 지금은 이걸 카드 안 걷고요. 여기 참 다음에 문제 없으면 요 키만 하나 딱 눌러주면 그냥 식별부호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이 식별부호를 기록하는데 요 식별부호를 왜 기록하냐면 이걸 주는 이유가 뭐냐면 등기관 한 사람마다 다 주는데 왜 주냐면 나중에 혹시 요 등기가 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어가지고요, 문제가 되어서 누군가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왜 이런 등기를 해줬냐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국가가 물어준 다음에 해당 등기관을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느 인간이 이따구로 등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와 국가를 상대로 들어가는 찾아가지고요, 이 등기관한테 네가 물어내 5억 물어내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하려고 식별부호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어떤 등기관이 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별보호는 등기관 입장에서는 보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5년 동안 정년퇴직을 해도 발 뻗고 잠을 잘 못 잘 거예요, 이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신경 써서 딴짓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별보호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식별보호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요때가 등기가 드디어 완료가 된 거예요. 등기가 드디어 식별보호를 기록함으로써 완료가 됩니다. 자, 완료가 된다는 얘기는 등기를 마친다라는 얘기예요. 또 잘 기억을 해요. 등기가 언제 완료된다고요? 식별보호를 기록함으로써 등기가 마쳐집니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료가 되면 이 등기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 등기는 언제부터 이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느냐.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그런 건데요. 그건 이제 261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 줄거나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등기는 언제 효력을 발생한다고요? 예? 언제?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언제 등기는 효력을 발생한다고요? 등기를 마치면 이때죠. 마치면 완료하면 이때부터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접수한 때 이러면 처음 접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접수받은 다음에 쭉 진행돼서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이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다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접수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괜히 노란색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강의 듣는 요령인데 강의 듣다가 선생님들이 이 흰색을 쓰다가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찾아서 줄을 그어놓거나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기가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등기가 끝나고 나면 등기소에서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끝난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게 되면 등기 완료 후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옛날 같으면 권리청을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권리청이 아니라 뭘 만들어준다고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아까 본 부분이잖아요. 그 밑에 박스에 보게 되면 기억, 니은, 디귿의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는데 일단은 기억만 제일 중요하니까 기억만 보면 보, 설, 이 등기하고 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준다라고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등기 완료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등기 절차 총론 3장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등기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과정 거쳐서 어떻게 완료 끝나는지까지 다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 11월, 12월은 등기 절차 총론 여기까지를 기본 개념으로 이제 하고요. 이것을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는 이제 등기가 아니라 앞으로 와서 공간정보업률의 기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앞에 딱 보면 이렇게 접으면 등기법이 지난번에 확인했지만 등기법이 공간정보업률보다 2배죠. 분량이 이렇게 딱 적어보면 앞부분 새까맣게 되는 데가 이 공간정보업률이고 두 번째가 등기니까 이 두께를 보면 이 등기가 2배 아닌 2배? 2배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항상 좀 많이 할 거고 공간정보업률은 시간을 등기처럼 많이 하려는 못해요. 어쨌든 공간정보업률도 봐야 되는 거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공간정보업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